우리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속보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수는 총 394명인데 이 중 308명, 즉 무려 78%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지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지방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한다고 해도 스가 관방장관은 과반을 훌쩍 넘은 58%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자민당 총재선거는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일본 전역에 있는 47개 도도부현의 각 지부 연합회 대표 한 곳당 3표씩으로 총 141표, 이를 모두 더하면 535표, 이 중에서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게 되면 총재로 당선되죠. 그런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08명이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총리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포함해 아베 총리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금융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5대 대기업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롯데그룹이 일본계 은행에 빌린 돈은 2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5대 그룹 전체 신용 공여액은 176조 5,388억 원의 고작 5.8% 수준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의 우량 대기업 중심으로 일본계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를 회수할 경우 오히려 일본계 은행들이 이 돈을 굴릴 곳을 찾아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우수해 일본은행이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악재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차례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 일본 회계검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을 위해 33조 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지불했고 IOC는 3조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연기 비용을 일본이 대부분 부담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예상한 금액보다 6배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게 되는 것인데요. 자칫하면 이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에서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IOC가 수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연기로 인한 총 추가 비용은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IOC도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여름 이후에는 올림픽 연기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번에 일본이 또 올림픽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취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 코로나19 백신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인데요. 이를 위한 일본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 중인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리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6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대가로 수조 원대 돈을 지불하기 위해 이미 예산까지 만들어 두었죠. 현재까지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 중이라 일본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통해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중단할지 불분명하다. 문제의 시험 참가자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횡단 척수염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척수염은 뇌와 말단, 팔다리 신경을 연결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의 백색질이나 회색질의 감염이나 염증 혹은 종양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의 염증을 말하는데요. 병변이 회색질에만 나타나면 회색질척수염이라고 하고 백색질에만 나타나면 백색질척수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척수의 전 단면을 침범한 경우에 횡단척수염이라 부르고 심한 경우 하체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일본 정부는 충격적인 입장을 내놓았죠.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일본 인구 절반인 6천만 명분의 백신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받고 특히 1,500만 명분은 내년 3월까지 공급받기로 했다며 새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내에서 백신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등의 데이터와 최신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유효성에 관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 전 국민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안전보다 도쿄올림픽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반면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전했습니다. 이번에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팀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바백스까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드리트리예프 CEO는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바이오 회사 두 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했습니다. 이미 8년 전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백신 제조 공장에 1년에 무려 1억 5천만 명분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백신을 개발하면 한국 기업이 생산할